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일요일은 시황에 대해서 올려드리는 얘기죠. 날이죠. 자, 근데 오늘이 아마 다음 주면 이제 설 연휴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시황을 못 올려드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오늘이 설 연휴 전에 마지막 시황 방송 아닐까 싶습니다. 수요일은 종목들 올려드리는 날인데, 제가 지난 수요일에는 또 종목을 안 올려드렸는데요. 영상을 안 올려드렸는데, 제가 영상을 안 올려드릴 때는 뭔가 또, 짜증나는, 화가 나는 그런 댓글이 올라왔다라는 얘기죠. 자,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해드렸죠. 그 정치 성향이라는 거, 이딴 거, 나를 이상하게 그렇게 갖다 붙이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해 드렸는데요. 또 그런 댓글 이상한 댓글 적는 거 보면 반말짓거리를 씩씩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대다수의 시청자님들께 드리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난주에 그 영상 올려드렸을 때 거기다가 대고 반말짓거리 찍찍 올려드린 사람들한테 저도 지금 반말 좀 하겠습니다. 야, 니들은 좀 정신을 많이 차려야 돼. 그 뭐 정치 성향이 무섭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또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해. 반말짓거리로. 그 주가 이재명이가 올렸냐 이런 얘기를 해. 근데 이재명이가 올린 건 아니야. 지금 대통령이 올린 건 아니야, 주가. 그런데 말이다. 니들 그 댓글만 봐도 박정희 뭐 이런 전 대통령 되게 좋아할 것 같아. 나도 뭐 어렸을 때 그분이 저격을 당해서 뭐 서거하셨기 때문에 잘 몰라. 근데 나쁘게 판단을 하진 않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한다. 왜냐? 고속도로 같은 거 이런 거 경부고속도로 같은 거 이런 거 뚫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든 사람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니까. 근데 그거 하나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자. 고속도로를 이렇게 딱 뚫었어. 자, 이렇게 고속도로를 빵 뚫었어. 자, 그러면 서울에서 여기가 서울이야. 여기가 부산이야. 옛날에는 막 이렇게 가야 됐지. 이렇게 가야 됐어. 근데 고속도로를 빵 뚫음으로 인해서 빨리 갈 수 있게 됐지. 빨리 갈 수 있게 됐잖아. 네가 지금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고 박정희가 보내준 건 아니지. 근데 이 고속도로를 뚫어 놓음으로 인해서 빨리 갈 수 있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좀 생각 좀 하고 그런 댓글 달려면 생각 좀 하고 여기 내가 지난주에 이걸 갖고 얘기를 해줬지. 봐봐. 윤석열이 때 주가 한번 보라고 이 모양 이 꼴하지 전 세계 주가 다 이렇게 올라오는데 우리나라만 이 모양 이 꼴이잖아.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주가도 근거를 갖고 딱 얘기를 해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욕을 할 거면 근거를 갖고 와서 욕을 해. 그냥 무턱대고 헛소리 그딴 소리나 짓거리지 말고 이건 뭐 근거도 없고 논리도 없으면서 무슨 정신 차리고 자, 예, 이제 저도 조금 화난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했으니까요.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이 나왔어요. 지난주에 제가 영상 올려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해드렸죠. 뭐 TV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고, 이번 주에는 변동성이 좀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변동성 굉장히 컸죠. 자, 우리나라 시장 보시게 되면 월요일 장 시작하자마자요. 두들겨 맞아서 5%가 빠졌어요. 그리고 또 급등했다가 또 급락했다가 이런 모습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그 파생 시장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런 모습입니다. 야, 이런 시장도 좀 처음 본 것 같아요. 어떤 시장이냐? 5거래일 중에 4거래일이 사이드카가 걸렸어요. 월요일은 하락, 사이드카. 사이드카는 3% 이상 주가가 빠졌을 때 그때 발동되는 거죠. 3% 이상 오르거나 빠지거나 변동이 있을 때 전날 종가보다 월요일 날 하락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화요일, 수요일 상승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자, 그다음에 금요일 또 하락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야, 일주일에 5거래일 중에 4거래일이 사이드카 발동되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니네요. 자, 월요일은 하락 사이드카, 화요일은 상승 사이드카, 수요일이 사이드카가 안 걸렸었네요. 목요일, 금요일은 하락 사이드카 이렇게 걸렸습니다. 이런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이런 시장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뭐 상당히 변동성이 큰데 요거는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죠. 아마 이 파생시장 관련해 갖고는 저 지난주에 얘기해 드렸던 거 그 부분만 참고하시면 저 별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이 저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요건 또 만기가 지나면요 또 뭐 사라질 그럴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시장 관련 시장에 관여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미국 시장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보면요. 자, 미국 시장 다우 지수는 첫 5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자, 지금 보면 미국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뭐 다우 기준으로 보면요. 자, 뭐 여기서 저 사상 최고가 돌파했다가 그다음 조정받고 다시 돌파하는 저 전형적인 상승 패턴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첫 5만 포인트를 돌파했어요. 와, 뭐 저걸로는 1200포인트 올라오면서 2.47% 정도 상승하면서 1200포인트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자, 그래서 다우는 5만 시대 개막, 나스닥이 기술주가 조금 안 좋으면서 나스닥이 좀 고생을 시켰죠.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서 월요일 날 좀 올라오고 그다음 화, 수, 목 요렇게 빠지고 금요일 날 좀 올라왔는데요. 자, 요거는 젠슨 왕의 발언 때문입니다. 젠슨 왕이 AI 반도체 뭐 그쪽 사이클, AI 투자 사이클 요런 것들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뭐 요런 얘기를 하면서 저 기술주 위주로 좀 강한 모습이 나왔고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가 7%나 올랐어요. 엔비디아가 7% 급등. 그다음에 TSMC도 5% 급등. 그다음에 브로드컴도 한 7% 정도 올라왔죠. 뭐 알파벳이나 뭐 이런 쪽들 아마존은 실적이 워낙 엉망으로 나와서 아마존은 좀 하락했고요. 아마존의 하락이 금요일날 우리나라 시장에 아침에 좀 더 세게 두들겨 맞게 되는 그런 악영향으로 작용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 보면 10% 알파벳은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아침 뭐 우리나라 시장 막 열릴 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한 10% 이상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 아마존도 뭐 장중에는 조금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의 영향을 좀 상관관계가 높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한 3% 정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이거는 우리나라 시장하고도 관련이 많을 텐데 지금 이 메모리 제가 12월 달 뭐 그때도 삼성전자를 얘기해 드리면서 삼성전자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저 칼자루를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쥐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젠슨왕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가 얼마나 부족하다라는 거, 이 부분을 젠슨 왕이 한 얘기에서 단적으로 찾을 수 있어요. 젠슨 왕이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메모리를 AI 반도체에 올인해야 되겠다라는 뭐 그런 의도입니다. 이 매년 GPU죠. 자, 그래픽 카드, 자, 게임용 GPU
게임용 그래픽 카드 요것도 매년 신제품을 출시했었습니다. 엔비디아에서 매년 출시를 했는데요. 올해는 신형 GPU, 게임용 신형 GPU를 출시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건 메모리 반도체가 부족하고 가격도 워낙 오르고 많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AI 반도체에 쓸 거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쓸 것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우리나라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흔들려도 조금만 길게 보면 좋아진 지금보다 훨씬 좋을 거다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시총 1위, 2위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이런 쪽 실적들이 워낙 좋으면서 작년보다요. 저 상장 기업들 전체로 따지면 올해 영업이익이 물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워낙 크게 늘어난 거 거기에 엄청나게 힘을 영향을 받은 거겠지만요. 지금 시장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 거니까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좋으면 시장 전체도 좋겠죠. 그리고 전체 영업이익이 한 2배 이상 상장사들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미국발이나 해외발 뭐 그 아주 큰 충격 그러니까 뭐 저 옛날에 서브프라임 사태나 뭐 코로나나 이런 정말 불가항력의 그런 부분들만 없다면 미국이 경기 둔화를 넘어서 경기 침체로 가는 그런 일만 없다라면 지금 우리나라 주가 자체는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계속 움직일 수 있다. 요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런 일들도 경기 침체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가능성이 크게 높지가 않은 게요. 트럼프가 지금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11월 달에 있을 중간선거입니다. 지금 완전히 참패를 하고 있어요. 그 텍사스에서 저 저 의원을 선거가 있었는데요. 1월 말에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트럼프가 과거에 텍사스에서 한 17% 차이로 이겼어요. 민주당 후보를. 근데 지금 의원 보궐선거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14% 차이로 졌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패배예요. 자, 이 상태로 막 이렇게 가도 중간 선거에서 되게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트럼프가 이기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경기 침체 같은 그런 일이 생겨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의석을 거의 민주당 쪽에서 엄청나게 대승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가 탄핵되지 말란 법이 없어요. 앱스타인이라는 저거 입에 담기도 좀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런 겁니다. 미성년자 성착취하는 뭐 그런 것들인데 뭐 그런 사건이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거 좀 찾아보면 유튜브에도 영상 많이 나올 겁니다. 앱스타인이 어떤 사람인지 뭐 트럼프랑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부분만 하더라도 탄핵 사유가 될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여기서 경제까지 망가지면 경기 침체까지 오게 되면요. 진짜로 그 탄핵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싹 이길 거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뭔 수를 써서든 막을 거예요. 자, 그리고 새로 연준의장 지명된 사람, 케빈 오시라는 사람이 지금 상대적인 매파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뭐 이번 주에 나스닥이 좀 급락한 거 좀 많이 빠졌죠. 요거도 그 워시가 야 워시는 매파인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작동도 한 그런 게 있을 텐데 요거 역시 마찬가지로요. 트럼프가 농담삼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워시도 금리 안 내리면 소송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농담 반 진담 반 이런 거죠. 그리고 그 베센트가 미국 재무장관이 의회에 출석해서 청문회 의회에 출석했는데요. 거기서 트럼프가 금리 안 내리면 저 지금 저 지명한 그 워시도 소송할 거라던데 맞나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베센트가 부정을 안 해요.
그 뭐 대통령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상황에서 이 워시가 대통령 저 연준 의장으로 저 의회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서 그 자리에 앉게 된다라면 금리 인하 이거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안 하기 어렵다라고 봐요. 그리고 저는 워시가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으니까 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워시를 지명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유동성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주식시장엔 플러스 요인이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나스닥이 올해 1월 달에 시작했을 때 그때보다 지금 주가가 빠졌어요. 자, 보면 요게 나스닥이 1.92% 정도 하락했네요. 나스닥이 1.92%저 토요일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아침에 끝난 그거 기준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들 같은 경우는 금요일 종가 기준이고 나스닥이 1.92% 정도 하락했는데 우리 저 코스피가 20% 올라왔고요. 코스닥이 16.17% 올라왔습니다. 이거 아까 서두에 잠깐 또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뭐 이재명이가 주가 올려줬냐 뭐 이런 얘기 반말짓거리 칙칙하면서 그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재명이가 주가를 올려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지금 정치적으로 윤석열이라는 이 또라이 같은 인간이 없어졌다는 거 그것만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올 수 있는 이때 보셨잖아요. 2024년도에 전 세계 우리나라만 주가 빠진 거 그게 제거가 됐고 또 상법 개정안, 세법 개정안 이런 거를 개정하면서 시장에 신뢰를 줬던 거예요. 믿음을. 한국 정부가 주가를 주식시장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려는 의지가 확실하구나. 그런 신뢰감, 믿음을 줬던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주가는 올라온 거고 그걸 갖고 뭐 이재명이가 주가 올려줬냐 이딴 식으로 얘기하면 저 정치 성향 같은 거요. 오히려 제가요 중도 보수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저도 고향 전국에서 지금 국민의힘 쪽 지지율 제일 높은 동네가 어딘지 아십니까? 경북 의성이잖아요. 아버지 제 본적이 경북 의성이고요. 저도 대구에서 학교 다녔어요. 그쪽에 친구들도 많고 친척들도 그쪽에 다 삽니다. 근데 무지성으로 그쪽을 이렇게 막 옹호를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대구 친구하고 지난주에 좀 전화 통화를 해서 뭐 주식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죠, 그 친구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좀 물어보니까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구가 어떤 친구였냐면요. 그때 94년도였을 거예요.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해서 학교 다닐 때가 94년도였는데 그때 이 친구랑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때는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 때였잖아요. 김영삼 대통령 때였었는데 그때 이 뭐 얘기를 하다가 전두환 얘기가 나왔어요. 전두환 얘기가 나왔는데 이 친구는 그때도 뭐 대구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자란 그런 친구니까요. 전두환을 되게 저 되게 좋아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때 이 친구가 뭐라 했냐면 그때도 뭐 전두환이 뭐 깜빵 들어가는 거 뭐 저 그런 거 갖고 얘기가 좀 있었을 때입니다. 비판이 굉장히 높았을 때예요. 근데 이 친구는 이 전두환한테요. 야, 옛날로 따지면 왕인데 왕이 좀 그러면 어때? 어이, 저 왕이 그러든지 말든지 지들이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던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지난주에 저랑 통화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야, 지금 대구에 대구 사람들도 많이 돌아섰고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이재명 씨라 그러더라고요. 이재명 씨가 뭐 그 친구가 이재명 씨자 붙여줬으면 굉장히 좀 예, 존칭을 한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나는 이재명 씨가 제2의 박정희라고 본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 친구는 뭐 저보다 2살 많아요, 사실. 2살 많은데 뭐 본인이 저보고 먼저 친구하자 그랬으니까 대학 다닐 때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일 거예요, 아마. 그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몰라요. 과거에 했던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 이런 쪽에선 공이 있구나 이런 쪽에선 과가 있구나 이 정도밖에 모릅니다 저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친구한테 박정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절대적인 존재예요. 야 우리나라 새마을운동 하면서 시키면서 뭐 못 살았던 국민들 다 이렇게 살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런 위대한 역사적인 대통령이다. 이 친구는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거든요. 그러더라고요, 이 친구가. 나는 이재명 씨가 제2의 박정희가 될 것 같다. 야, 진짜로 뭐 얘기들 하는 거 보면 굉장히 막 다방면에서 굉장히 유식하고 막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저 지금 그 윤석열 옹호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 빙 땡땡이래요. 빙 땡땡땡. 그러니까 대구 애들은 그런 얘기들을 잘 씁니다. 빙 땡땡땡. 아, 빙 아, 빙 땡땡땡땡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좀 그냥 보이는 대로 팩트만 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팩트만 보면. 왜냐하면 이 제가 보여드리는 주가 하나만 놔도 놓고 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요. 민주당도 지금 되게 마음에 안 듭니다. 민주당도 지금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아니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지들한테 그렇게 표를 몰아주고 아니 뭐 그 전에 그 윤석열이가 계엄하고 그런 거 진압하는 과정에서 되게 잘했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 보면 쥐들끼리 찌지고 볶고 힘 좀 생기니까 찌지고 볶고 또 난리들 아닙니까? 진짜 꼴 보기 싫어요. 민주당도. 그리고 마음속에는 그렇습니다. 이 참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그 댓글에다가 그 이상한 댓글 적고 그런 사람들이. 왜냐하면 저도 지금 이 민주당이 독주하는 거 이거 되게 싫습니다. 근데 저 국힘 쪽에서 조그만 정신 차리고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또 처벌받을 사람들 처벌받고 그렇게 하면 저도 이쪽 지지할 생각이 있어요. 근데 지금 하는 거 봐서 이거 지지하겠습니까? 그 대구 사는 그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아, 또 쓸데없는 얘기가 길어졌네.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이상한 댓글 좀 달지 마세요. 이상한 댓글 뭐 정치 성향 무섭다는 둥. 아, 보지 마. 내 채널 보지 말라고. 진짜 제발 좀. 제발 좀 보지 마세요. 자, 그리고 얘기 아까 메모리 반도체 얘기하다가 좀 끊겼죠. 3천만 원 하던 서버가요. 지금 1억까지 올라갔대요. 이게 다 메모리 반도체 부족 현상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좀 뭐 변동성이 있고 또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 설 연휴죠. 다음 주부터 설 연휴이기 때문에 뭐 지금 초중반 정도 월요일은 뭐 시장 괜찮을 것 같아요. 월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도 좋았고 그다음에 아래 꼬리를 달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자 근데 그 과정에서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 옵션 시장의 수급 지금 뭐 콜옵션 매수가 들어와 줘야 되는데요. 지금 이 콜옵션 매도가 오히려 좀 크진 않은데 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 만기주인 이번 주에도 변동성이 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만기 날이나 한 목요일이나 아니면 금요일 정도 요때는 주식을 그 만기 다 지나니까요. 그리고 설 자금 수요 관련되는 부분들도 뭐 주식 좀 팔아서 설 연휴에 쓰고 싶고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수요일까지 주식을 팔아야 금요일 날 출금이 가능하죠. 물론 뭐 매수담보대출이라는 그런 제도도 있긴 합니다만 요즘은 자 그러니까 저 주 월요일은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이후로는 또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 기회는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 뭐 요때 정도의 타이밍을 좀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종목 금요일 날, 수요일 날 영상을 못 올려드렸기 때문에 종목 리뷰 영상도 하나 해드릴게요. 자,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을 제가 전에 올려드렸던 부분 있죠. 이건 난리 났죠. 우리 생방송 회원방에서도 이거 계속 사세요, 사세요. 이거 좋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기 또 정치 얘기가 나올 수 있겠는데. 제가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얘기해드리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되는 얘기해드렸죠. 제 주위에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님이 그쪽 분이고, 그 다음 친척들도 다 그쪽에 살고, 그렇기 때문에 제 주위에도 보수적 성향들이 되게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주식 종목 물어보려고 뭐 종목 좋은 거 없냐, 뭐 이런 거 물어보려고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전화를 해갖고 제가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을 되게 많이 얘기해 줬거든요. 작년부터 그랬어요. 우리 생방송방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 하는 얘기가 그런 대답을 해요. 야, 그거 이재명이가 한다 그러는데 뭐 그거 되겠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로 정치 성향을 주식시장에 끌고 와서 그 잣대를 갖고 시장을 판단을 하고 종목을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내가 시장의 입맛에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시장이 내 입맛에 맞출 수는 없잖아요. 자, 근데 이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말씀을 해드렸던 TV 방송에서도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생방송 회원방에서도 이거 42,000원에서 44,000원 정도 사이 좀 오래 계셨던 분들은 이 가격대 다 매수를 하셨을 거고요. 최근에 오신 회원님들 같은 경우도 55,000원 넘어갔을 때는 제가 얘기를 안 해드렸어요. 뭐 지금 사긴 조금 그렇고요. 조금 곤란하고요. 55,000원 이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이때 좀 갔다가 5만원 근처까지 빠지길래요. 이때 회원님들한테 매수하세요.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없는 분들은 이때 매수하세요. 그때 5만원대 5만원 근처예요. 그런 얘기를 해드렸고 또 쭉 치고 올라가길래 또 55,000원 이상에서는 뭐 이거는 지금 신규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 회원님들하고 42,000원에서 44,000원인데 이거 6만원 뭐 이렇게 되면요. 한 40 몇 프로 차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방에 신규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뭐 왔다가 뭐 금방 나가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렇긴 하겠지만요. 그렇다 하더라도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생각 때문에 55,000원 이상에서는 사란 얘기 안 했어요. 좀 기다려 보세요. 만약에 안 떨어지면 이 종목하고는 우리 신규 회원님들하고는 인연 없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딱 또 여기 5만원 근처까지 또 떨어졌죠. 이때 제가 우리 생방송 이토마토 생방송 회원방에서 매수하세요란 말씀을 해드렸거든요. 신규 회원님들 매수하시고 비중 작으신 분들은 비중 더 채우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이날 상한가 치고 이날 17%인가요? 올라오고 어제 또 급등하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자, 이게 그 정책입니다.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이거 제가 한 몇 개월 한 이때 언제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언제쯤에 5만 원 근처 정도인가? 뭐 제가 전에 보니까 5만 원 조금 넘었을 땐가? 뭐 한 5만 5천 원 정도인가? 그때 올려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한 두세 달 정도 전인가? 뭐 한 서너 달? 뭐 하여튼 그쯤 돼요. 정확한 날짜는 영상 지금 제 동영상 딱 눌러갖고 쭉 내려가다 보면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추천해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때 자세한 얘기는 해드렸으니까 지금도 뭐 얘기는 해드릴 수 있겠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좀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 부분이요. 그 부분 좀 한번 영상 돌려서 보십시오. 자, 그리고 돈은요,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돈은 내가 벌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벌려고 하면 일로절로 쫓아다니게 되고요. 일로절로 쫓아다니게 되고 괜히 힘들고 피곤합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은 내가 버는 게 아니에요. 나는 시장이 좋아하는 쪽에 서서 머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돈은 누가 벌어줘요?
돈은 시장하고 시간이 벌어주는 겁니다. 자, 우리 생방송 회원방에도 가끔가다 와갖고요. 당장 뭐 튀는 종목, 그런 종목 달라고 막 그러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저 생방송 회원방 오시는 거 반갑지도 않아요. 그런 분들은 진짜 안 왔으면 좋겠어요. 돈은 시장하고 시간이 벌어주는 건데, 시장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죠. 근데 시간은 제가 미래를 빨리 땡겨올 수 있겠습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있다 보면 그게 되는 건데, 이거를 그냥 좀 아무 생각 없이, 여기서도 우리 그렇게 보면 그럴 수는 있어요. 이 HD 현대에너솔루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가격 차이 같은 경우는 뭐 단가 차이는 나지만요. 어떻게 보면 최근에 오신 회원님들 1월 말에 오신 분들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가장 큰 수혜가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때는 뭐 사라는 얘기 안 했고 이날 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뭐 기존 회원님들도 비중 작으신 분들은 이때 샀으니까 뭐 큰 차이는 아니겠지만요. 어쨌거나 이분들 그때 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사자마자 상한가 치고 난리를 쳤어요. 이게 가장 잘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딱 맞아 떨어져서 그렇게 된 거지. 제가요, 그 전부터 사면서 HD 현대에너솔루션이 2월 4일 날 상한가 칠 겁니다. 이거 알았겠어요, 제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돈은 시장하고 시간이 벌어주는 거지 내가 버는 게 아니다. 나는 시장이 좋아하는 쪽에만 서 있으면 되는 거다. 시장이 좋아하는 거는 정부 정책의 핵심이 되는 것들, 요런 것들도 시장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다. HD 현대에너솔루션은 그런 측면에서 추천해 드렸었다. 자, 이 얘기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정책하고 이렇게 딱 맞물려 떨어지면서 지금은 뭐 중국 애들이 그 태양광 패널 요런 거에 대해서 태양광 제품을 보조금을 굉장히 줬는데요. 이거를 4월 달에 딱 스톱돼요. 중국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이게 4월 달에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자, 좀 길게 본다라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갈 수 있을 겁니다. 뭐 상한가 치고 그 다음날 또 수요일 날 상한가 치고 목요일 날 16% 오르고 어제 또 이렇게 올라간 거, 이거 지금 쫓아가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조정받는 구간이 있다라면 그때 잘 노려보시고요. 자, 기존에 제가 영상 올려드렸을 때 그때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꽤 크게 수익 났을 것 같아요. 우리 생방송 회원방에서도 꽤 크게 수익 나갔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좀 길게 보실 분들 같은 경우는 그쵸? 예, 지금 이제 정권 초반이잖아요. 그리고 정권 2년차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 수혜를 고려해 보면 갈 자리가 훨씬 더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 주는 아까 투자 전략은 말씀드렸죠. 주 후반 정도 그때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 성향 관련된 그런 댓글들, 그리고 적지 마세요. 그런 댓글 적지 마시고, 또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얘기 반박하고 싶으면요, 뭐 이재명이가 주가 올려줬냐, 그런 진짜 무지성의 얘기, 그런 것들 하지 말고 여기에 제가 보여드린 숫자 있죠. 숫자, 이걸 반박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갖고 그런 댓글을 올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또 지금 대다수의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그냥 영상 한 번 안 올리면요, 또 되게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바램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한테 피해 주지 말고 아예 댓글 적지 말고,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내 채널 영상 안 보는 겁니다. 안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저도 그런 댓글도 안 올라올 거고 이런 얘기도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는 설 연휴라서 수요일 날 종목 영상을 올려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고요. 뭐 기회가 되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못 올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영상은 다음 주 일요일 정도 그때 아마 올라가는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